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강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라고 하는 소과목의 핵심 계율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했던 거 다 하셨죠? 자, 이번 강부터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갈게요. 1과목 인수 관련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정의 암기하셨나요? 네. 지금 암기 안 하셔도 앞으로 계속 보실 테니까 보통약관 이런 거 있구나. 넘어가고요. 지난번에 봤으니까 밑에 볼까요? 특별약관, 태화지집우. 여러분 이런 건 지금 암기하세요. 제가 강의 시간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루지 마세요. 이런 건 뭐 나중에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좀 밀어놓으셔도 되고 특정위험 5개, 태화지집우 이 종류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5개, 특정위험 2개, 2가지의 의미, 개수가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담보조건, 네, 기억하시죠? 5개의 담보조건은 적과 종료 이후 특정 몇 종? 몇 종? 7개. 그 담보조건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번 강에서 첫 번째 좀 디테일하게 볼 내용은 적과 종료 이후의 특정 위험인데 암기도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퍼펙트하게 한 번에 암기 안 되시고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만약에 여기 뭐 기상청 해설을 괄호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보상하는 재해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린 결과적으로 손해평가잖아요. 어떻게 연계되는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풍, 강풍, 강풍 포함, 태풍. 일단 특보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미국에서 발령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기상청. 네.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최대 순간 풍속, 최대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 어쩌고저쩌고에서 나타난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이런 게 키워드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일단 저거, 이런 키워드만. 우박은 뭐 키워드라고 할 게 없죠. 딸랑 한 문장이니까 암기하시고.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보네요. 특보는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죠. 네. 또는 경보니까 또는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겁니다. 발령 지역의 비 그리고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2시간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나중에 인삼 가시면은요. 인삼도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데 집중호우가 24시간이에요.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지금 체크한 건 지금 암기. 화재 넘어가고요. 지진 쭉 읽으시다가 자연 지진을 말하며 자연 지진, 인위적인 무슨 실험으로 인한 이런 거 아닙니다. 규모 5.0 이상의 만약에 규모 4.5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사조차 안 나간다고요. 진앙이, 과선이 위치한 또는 인접한 그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자, 가을 동상해. 오늘 좀 핵심으로 볼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 동상해. 우리 적과 종료 전 종합 위험 자조화에서 동상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똑같아요. 얼어야 돼요. 뭐 때문에? 서리상자 또는 기온의 하강 때문에 얼어야 돼요. 자, 그런데 뭐가 얼어야 돼요? 종합위험일 때는 그냥 농작물이었어요. 특정 부위가 아니고 여기는 과실 또는 잎이. 우리 보험 목적은 뭐다?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 보험 목적은 얘예요. 매달려 있는 애. 근데 잎까지도 인정해 준대요. 오, 왜요? 1차 재배학 보신 분들. 잎, 공장이다. 잎이 줄어들면 과실로 그만큼 공장에서 생산한 영양분이 못 가죠. 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잎.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얼으니까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자, 가을 동상에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정의는.
그런데 제가 지금 괄호 표시한 여기는 과실, 우리 보험 목적, 예, 사과배, 단감, 떫은감 요 자체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나오는 거, 이 피해는 과실 또는 이 피해는, 자, 이 피해를 좀 보자고요. 우리 보험 목적은 과실이라고 했는데 왜 입까지 보상을 해주지? 왜 입까지 보상을 해주지? 뭐 공장이니까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보험 상품은 효율성을 따지겠죠? 모든 작물에서 잎은 중요하겠죠. 그럼 모든 작물에 이 피해를 보상해 주냐? 아니에요. 다 잎 때문에 과실에 어떤 영향이 가겠지만 보험에서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만 이 피해를 인정해 줍니다. 모르죠. 또 몇 년 후에는 다른 작물도 이 피해를 인정해 줄지.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감, 떫은감은요. 잎 하나가, 그러니까 잎이 과실에 미치는, 이 잎이 과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다른 작물도 잎이 피해가 있으면 과실 자체에 피해가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나타나겠지만 단감, 떫은감은 특히 그렇다. 오케이? 사과배 아닙니다. 근데 이 피해는 인정 조건이 있어요. 그냥 잎이 아무 때나 뭐 피해 있으면 인정한다 이게 아니고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가을 동상해가 10월 31일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이따 보겠지만 단감, 떫은감의 이 열매 자체의 보장 종기가 15일까지예요. 11월 15일까지. 근데 이 피해는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그냥 여기서 여러분 10월 31일까지구나. 그거보다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가자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잎이 지금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과실이 멍드나요? 잎이 똑 떨어지니까. 아니면 잎이 얼었어요. 그럼 바로 과실이 뭐 과피가 찢어지나요? 바로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잎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10월 31일까지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그 기간 좀 빠른, 그 기간이 왜 차이가 나는구나.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무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얼어서 고사한 거겠죠? 얼어서니까, 얼어서. 네. 피해를 인정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과실은 가을 동상해를 이런 경우에 가을 동상해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손해가 실수를 산정해서 보험금 지급하는구나. 근데 단감, 떫은감은 두 번째, 잎으로 인한, 잎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자, 그러면 이 피해는 이런 조건, 10월 31일 50% 이상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 피해가 있다? 잎이 뭐 얼어서 고사했어요? 잎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럼 과실에 단감, 떫은감 요 열매에 어떤 형태의 피해가 발생할까요? 이 피해, 어떤 형태의 피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장이다. 양분을 생성하는 공장이다.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낙과, 아니면 과피가 찢어진 상태로 매달려 있는다든가 멍들다든가 착과 피해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생각해 보세요. 그쵸? 이만큼 커야 되는데 이만큼 자라야 되는 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착색이 색깔이 좀 흐리멍텅해진다든가 못생겨진다든가 당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형태의 피해가 있겠죠. 됐죠? 오케이? 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잎이 중요하니까 그 정도는 뭐 인정해줘야지 뭐. 워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라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가보자고요. 못생겨졌어요. 색깔이 이상해요. 크기가 안 컸어요. 자, 그거는 1번 매달려 있는 과실에 발생하는 피해일까요? 아니면 떨어진 과실에 발생한 피해일까요? 뭐 이런 것도 질문이라고. 아니, 착과된 상태로 잎에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영양분이 얘가 얼어 죽어서 못 가잖아요. 착과된 상태의 열매에 그런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착과 피해란 말이죠. 됐죠? 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는 착과 피해구나.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착과 피해를 보상해준대요. 피해를 인정한다. 보상해준대요. 이 피해로 인한 착과 피해를 보상해준다. 이제 우린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상할까요? 어떻게 보상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과실의 피해 유형은 셋 중에 하나다. 매달린 상태로 멍들거나 찢어지거나 착과 피해, 떨어진 낙과 피해,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의 피해. 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의 피해는 100%, 과실 피해는 100%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 착과 피해는 어떤 형태의 피해일까요? 찢어지거나 먹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못생겨지거나 맛이 없어지거나 그런 착과 피해라 말씀드린 착과 피해 유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을 잡으세요. 다른데 이런 예 들었었죠. 1000개가 떨어졌는데 실제 손해로 인정하는 감수 과실수는 700개다. 왜? 이 중에 한 300개는 가격 하락 또는 공장 납품 이런 거로 쓸모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과실을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그다음에 정상 과실로 구분을 해요. 다시 1000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재해로 가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표본을 1000개 너무 만 개 막 너무 많잖아요. 표본 과실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골고루 선정해서 얘는 피해가 없음. 얘는 50, 80, 100% 피용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피해 구성율이라는 걸 나중에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건 나중 얘기니까 그만두고 아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과실은 정상 50, 80, 100%가 있구나. 이거 나중에 용어 유형이 다 외우셔야 돼요. 50%는 가격 하락이 있지만 판매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다시 가을 동상의 예로 돌아와서 잎이 지금 얼어 죽었어요. 양분이 못 가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찢어지고 멍든 게 아니라 어떤 못생겨지고 맛없어지는 그런 착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안 크는 그런 착과 피해가 지금 착과 피해 종류를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착과 피해는 어느 과실로 분류가 될까요? 어떤 얘기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지금 잎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다음날 무슨 피해가 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름이라는 기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50% 이상 고사한 이 가을 동상으로 인한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과실은 정상 과실이에요. 오케이?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양분이 못 가서 얘가 덜 크고 맛없어지고 색깔이 흐리멍텅해진 그런 착과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려요? 얘는 일단 정상 과실이다. 정상 과실인데 나중에 피해가로 발달? 피해가로 진전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헷갈리시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가을 동상에 과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괄호에 있는 이 피해를 인정해 주는데 단감 떫은 감은 이 피해가 중요해서 잎 얼어서 양분이 못 가서 발생하는 형태의 착과 피해까지 보상을 해준대요. 착과 피해가 찢어지고 멍든 형태랑 다른 착과 피해다 하나. 두 번째, 잎이 고사한 순간은 일단 정상 과실인데 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가로 발전하는 거예요. 막 못생겨지고 자꾸 못생겨졌다 그러니까 색깔 이상해지고 크기가 덜 자라는 당도가 떨어지고 그런 착과 피해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과실의 일정 비율을 피해 과실로 인정을 해줘요. 됐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 과목 들어가시면 훨씬 쉬워요. 오케이? 자, 뭐 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 7번. 일소 피해. 지금 우리 보상하는 재해 담보 조건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맹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가 보자고요. 네. 자, 일소 피해 봅시다. 일소 피해.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돼서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인데 그 원인이 폭염이어야 한대요. 폭염. 제가 과피 또는 과육을 괴사시키기 위해서 햇빛 있는 데다가 돋보기 갖다 대고 일소 발생시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폭염으로 인해. 오케이? 자, 그게 일소인데 그럼 이 폭염의 담보 조건 볼게요.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나중에 임삼에 가시면 이 폭염 조건이 또 달라지니까 지금 암기하세요.
이럴 때 폭염 피해를 인정한대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돋보기를 이렇게 해갖고 막 우리 학생 때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쵸? 종이 태우고 막 이러는 거. 저만 해봤나요? 네. 그런 건 인정 못 받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일소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폭염만 된다는 거고요. 좋아요. 근데 과수원의 위치, 나무의 위치에 따라서도 일소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나무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만 위치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또 농업인이 즉 경작하다가 잎을 또는 가지치기를 좀 과하게 하셨어요. 뭐 그런 경우도 일소 발생할 수 있겠죠. 햇빛이 태양광 어디에 태양광에 노출되면 일소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소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자, 회사에서 이거 안 되겠다. 자, 일소로 인한 피해는 적과 후에 착과수를 조사해 봤을 때 6%를 초과해야 보상해 주겠다. 적과 후 착과수가 10,000개인데 10,000개에 6%면은 600개겠죠? 일소 피해로 인한 과실수가 500개래요. 이건 말자. 작은 손해는 보험회사를 면책시켜줍니다. 손해 면책. 이게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됐어요. 기억하세요. 일소 그냥 태양광 이것만 암기하지 마시고 오케이. 소손해 면책. 자, 일소로 인해서는 지난 강의에 봤죠. 어떤 피해 유형이 있다? 착과, 낙과, 나무 피해, 낙엽 피해. 착과와 낙과 피해. 과실이 너무 썩으면 낙과될 수도 있잖아요. 또 요 꼭지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오케이. 자, 보상하는 재해를 좀 꼼꼼히 좀 폭 넓게 봤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다 보면 제가 이런 포인트들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강의 건너뛰고 포인트만 막 보세요.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이해 안 가십니다. 네, 꼼꼼히. 여기서 저랑 보실 만한 내용은 요것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요거 왜요? 일단 적과 종료 전에는 태화 지집 우, 종료 후에는 태화 지집 우일 가. 제가 지금 이렇게 끊어놨죠. 이렇게 끊어서 일단 암기하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저 위에도 어떤 재해는 어떤 과실의 피해만 인정한다. 감수과실수의 종류를 써놨는데 거기랑 한번 매칭시켜 보시고 오케이.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아까 지난 시간에 개요에서 건너뛰었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손해는 타이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니까 보상하지 않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손해 외에는 보상하나요? 여러분 개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보상하기로 한 걸 지금까지 봤잖아요. 보상하는 재해.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요. 보상하는 재해, 자조화 또는 특정 5종, 특정 7종 적과 종료 이후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요. 그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고요? 얘는 아무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얘는 보상 안 한다. 분쟁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거 외엔 다 보상하는구나 아니에요. 보상하는 거 외엔 다 보상하지 않는데 그중에서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분쟁거리도 안 된다. 지금 우리 농구본 이론서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 구종이 있습니다. 기본 구종. 암기사항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이번 강 다음 강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기본 구종에서 어떤 거는 추가되고 어떤 보장 방식은 뭐 빼지고 이렇습니다. 기본 구종을 우리가 제 키가 작아서 이렇게 좀 내려서 할게요. 기본 구종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상하지 않아요 하는 거는 우리 이제 하시다 보면 별 말도 안 되는 두 문자를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는 나중 되시면 시험 직전에 몰라서 못 쓰시는 게 아니라 헷갈리고 막 뒤죽박죽되고 안 떠올라서 못 쓰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 문자를 쓰셔야 돼요. 자, 개, 수, 통, 원, 보, 시, 개, 해.
까지였는데 몇 년 전에 전이 들어왔죠. 네. 기스통은 보시기에 전. 제가 여기 교재에도 편집하시는 분한테 다시 부탁드려서 이거 다 색깔 처리해달라 그랬는데 이 두 문자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계피대,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여긴 대리인 들어갑니다. 계했고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여러분, 자조화. 병해충 없잖아요. 보상하지 않는다. 근데 워낙 농작물에 병해충이 많죠. 근데 보상하지 않는데요. 병해충을 보상하는 게 있어요. 감자, 고추, 복숭아는 병충의 한 종류 이런 거 있어요. 그건 여기에 이제 써 있겠죠. 예를 들어 감자 예외 이렇게 써 있겠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여기 칼라가 두 문자입니다, 여러분. 제방이나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얘는 나중에 복습하지 않을 거예요.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자조화가 아니잖아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런 재해로 인한 손해. 아니, 보험은 상법 공부하신 분들 우연성이 기본이에요. 사고가 날지 말지 몰라야 되는데 이미 계약 체결 시점 현재 사고가 났잖아요. 보상하는 재해 해당하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죠.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하는 재해, 자조화, 특정 7종 5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요. 전쟁, 혁명, 내란 등등등으로 인한 손해. 수가 없네요. 수가 없죠. 왜요? 저가 종류 전이잖아요. 아직 수학기랑 상관없잖아요. 아하, 그러면 저가 종류 이후에는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추가된 것들이 있죠. 추가된 것. 이 기본 구종에 적종은 이런 게 추가가 되는데 저가 종류 이전과 이후를 여러분이 좀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수학기가 저가 종류 이전에는 빠졌잖아요. 그렇듯이 이전 이후 차이점. 이런 게 나중에 복분자하고 무화과도 나옵니다. 네. 추가되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녹화가 있어요. 녹화. 그래서 저는 얘가 나중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적종은 게스통은 보시기에 해 기준으로 해서 녹화 전 이렇게 합니다. 동록 등 여러분 이거 보시면 꼭 동록을 보상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동록 등 간접손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동록이다. 과수 화상병. 이거 생기면 난리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까지 해서 녹화전. 오케이, 그러면 적과 종류 이후로 한번 볼까요? 게스통은 보시기에 쭉 보고 수 있네. 이제 수학기 있잖아요. 수학기에 계피가 여긴 대리인이 없네요. 여러분 대리인이 농사 짓진 않잖아요. 계약은 대신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수학기니까 저기 추가돼요. 계, 통, 원, 시가 없네요. 계가 없네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이 계약 체결 시점 아니잖아요. 계약 이미 예전에 했네요. 그쵸? 계가 빠져요.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있네요. 그 다음에 녹화전, 동록 등, 녹 있고요. 과수 화상병 있고요. 전 있고요. 근데 뭐가 또 있네요. 네.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 이건 당연하잖아요. 특정위험 담보조건 자체가 14 이상이어야만 보상하잖아요. 그리고 14, 그 다음에 태자가 나옵니다.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해서 재해로 낙엽이 발생한 게 아니라 병으로 태양광의 가시로 노출되어 발생한 손해. 입이 들어갑니다. 부적절한 어디겠어? 부적절한 여기 있네요. 입소지, 입 제거로 인해 일소 발생하면 안 내준다. 그 다음에 녹화전. 아까 동록, 그 다음에 화상병, 네, 이런 거 있습니다. 녹화전 아까 했죠? 14. 그다음에 또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이제 시즌 자체가 따갑고 저장이 있는데, 네. 아직 보장 종기가 남아있다? 그래도 저장한 상태에서 안 돼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 그 다음에 6. 과실이 물러요. 과피가 얇아요. 저장성 약화?
저희 저장성 역학, 과실 경도 역학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이런 건 뭐다? 오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 구종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1기간, 2기간에 어떤 게 추가되고 빠지는지 왜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보험 기간 볼게요. 우리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하나의 계약인데 자 여기가 뭐라고요? 수학기 종료, 계약 체결 24시. 여기가 뭐라고요? 적과 보험기간을 1기간, 2기간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보험기간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볼까요? 1기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선택. 이 3기간은 저는 과실만 말고 나무도 중요하니까 나무도 보장받을게요. 나무 손해보장을 특별 약관으로 가입해요. 이때는 보험의 목적이 과실이 아니라 나무 자체예요. 나무 자체.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수학기 종료 시점, 보장 종기 수학기 종료 시점이 판매 개시년도 뭐 가을 동상의 경우 사갑에는 11월 10, 단감 떨분감은 11월 15, 가을 동상에는. 그다음에 나머지 일소는 사실 여러분 9월 30 이후에 폭염으로 인한데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태화 지집 뭐 이런 거 보면 판매 개시년도 11월 30 이때예요. 어쨌든 11월 달이 수학기 종료 시점으로 본다고요. 재해에 따라서. 근데 나무 보장 기간 한번 볼까요? 나무 보장 종료가 이듬해 1월 31일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1월 30까지로 본다면 12일 2개월이 있네요. 그렇죠? 과실 수학이 종료되고 아까 여기 수학기 종료 시점 그리고 나서 플러스 2달이 나무 보장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거 우리 내용 한번 덜어볼게요. 아까 나무 자체의 피해를 나무특이약은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암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무 자체의 피해, 어떤 피해일까요? 과실은 제가 아까 뭐 매달린 채로 착각 피해, 떨어진 거 낙각 피해,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단감, 떨분감 뭐 이 피해도 보상해주고 이런 거 했어요. 나무 자체의 피해는 뭘까요? 이거는 모든 보장 방식 똑같아요. 한 번만 해두시면 돼요. 나무 피해. 전 나무도 보장받게 해주세요. 나무 손해보장. 특별 약관을 돈 내고 가입했어요. 어떤 손해를 보상할 거? 이때 손해는 고사, 죽은 거. 다 필요 없어. 나무가 죽어야 돼. 죽은 나무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나무 종류 중에 수확불능 주스라는 게 있어요. 수확은 안 돼요, 올해. 근데 나무가 죽지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그건 피해 주스 아니에요. 자, 근데 나무가 죽긴 죽었는데 보상하기로 한 재해, 나무는 자조화 다 포괄적으로 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농기구를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즉 보상하는 손해 이 왜 원인으로 나무가 고사하잖아요. 그럼 보상 안 해요. 미보상 고사주스라 그래서 보상 안 해줘요. 중요한 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고사주스만 보상하는구나.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따로 내겠죠. 네. 뭐 하다 여기까지 왔죠? 여기요. 네. 자, 보험기간하고 연결시켜서 이 과목을 한번 보자고요. 고사주수. 두 개로 구분해 보시겠어요? 지금 하고 고사주수를 두 개로 한번 구분해 보세요. 하고 계시죠? 수학. 제가 여기가 계속 수학기 종료 시점.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 수학 완료 2달 더 있잖아요. 후 고사주수. 아니 수학은 끝났는데 나무 죽을 수 있잖아요. 과실 수학은 끝났는데. 여러분 이게 나무 손해 나중에 이 과목 가시면 나무 손해보장 고사나무 조사 다 하신 거예요.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 수학 완료 후 고사주수 생긴 이유는 2달 더 있구나. 근데 나중에 종합과수 가시면은 보험기간이 살짝 달라요. 어쨌든 수학기 이후에 보장기간이 더 있구나. 자, 특약 가입한 농지, 수학 완료 전, 후. 굳이 분류하자면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미보상 고사주수. 끝난 거예요. 피해율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고사주수만이라면서요. 실제 나무, 결실하는 나무는 몇 주니? 실제 결과주수. 나중에 하겠지만 끝 피해율. 네.
보험기간 보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에서 또 하나 보실 건 여기 저가 종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가 종류 이전, 여기 이전 이렇게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보장 종기가 좀 다르죠? 이때는 당연히 저가 종류 이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저가 시점이잖아요. 계약 체결일부터 저가 종류 시점. 단 사과배는 6월 30. 그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실제랑 관계없이 농업 현장이랑 관계없이 NH손해보험에서는 사과배는 6월 달에 적과하세요. 요거 시점. 여기가 6월. 단감 떫은감은 7월 달에 적과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요 기간으로 넘어오면 저가 종류 이후부터가 되겠죠? 하나만 예외. 가을 동상에. 가을은 돼야 되잖아요. 가을 동상에. 보장 시기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죠. 여기까지. 네. 11월 30, 11월 10, 11월 15. 이거 왜 없어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왜 단감 떫은감 이 피해 보장 기간 없어요? 보상하는 손해엔 써있고선 가을 동상의 정의에 써있잖아요. 왜 없어요? 에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보험의 목적은 뭐다? 얘 어디 갔어요? 보험의 목적은 얘다, 얘. 잎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인정해 줄게요 하는 거고요. 네, 까먹지 마시고. 자, 나무 특약 맞아 볼게요. 나무 특약. 판매년도 2월 1일부터 보통 이제 옛날엔 Y 2월. 그다음에 이듬해 플러스 1 해서 1월 31일까지. 요거는 얘네만 해당돼요. 나중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과수, 뭐 포도, 복숭아 이 친구들 가면 보장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무는요 다 보상해줘요. 자조화, 종합위험. 제 다른 말이 뭐라고요? 종합위험 정식 명칭 닉네임이 자조화예요. 네, 근데 여러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 지금 파란색 기간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 기간에만 보상해 주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볼게요가 아니라 이 파란색 기간에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2월 1일부터 요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시점에는 저가 종류 이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과실을 기준으로 뭘 보상한다고요? 과실? 저가 종류 이후에는 뭘 보상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태화지집 우일과 특정 7종을. 얘네 외에는 보상 안 해줘요. 자, 근데 이 시점에 이번 보험기간 시점에 저가 종료 이후에 과실 기준으로 7개 재만 보상해 주는데 물론 부보장 특약 2개 있지만 이때 조수해가 발생했어요. 이 노란 글씨 보이시나? 조수해가 발생했어요. 뭐 멧돼지든 고라니든 뭐 발생했어요. 과실 피해 있어요. 멧돼지 떼가 나타나고 나무가 넘어졌다 그럴까요? 뿌리채 뽑혀서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과실 보상해요, 안 해요? 보상 안 하죠. 태화지집 우일가 조는 없잖아요. 조수에는. 과실 보상 안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무가 지금 과실은 보상 안 한 나무도 죽었잖아요. 뿌리채 뽑혀서 나무도 죽었잖아요. 나무는요? 보상하죠. 자조화. 오케이죠? 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 적종의 8할은 뭐다? 조건이다. 조건 파악. 넘어가고요. 여러분, 보험 가입 금액, 또 이제 가입 금액 감액, 뭐 기준 수확량, 이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냥 시험에 출제된다 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의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뭐 여러분 막 또 멘붕 오실까봐 강의 시간을 조금 되도록이면 제가 설명을 이렇게 굳이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니면 좀 짧게 끊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상하는, 하지 않는, 그다음에 보험 기간. 여러분 이번 시간에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보험 기간 암기는 당연하고 지금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70개의 품목이 나오는데 보험 기간 나중에 다 암기 못 하세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 기간 암기하시고 두 번째는
부상하지 않는 손해 있죠. 기본 구종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저가 종류 전 뭐가 빠지고 뭐가 저가 종류 후에는 뭐가 빠지고 또 뭐가 추가되고 이런 거 기본 구종 외에 요거 꼭 잡아 가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반복 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중요한 내용 아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